그냥세법의 빠른 세법,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발급하는 증빙이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총 4가지로 첫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야 하고 둘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하는 자의 것과는 달리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넷째, 작성 애널릴입니다. 이때 공급 애널릴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 즉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작성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및 매입세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하자마자 증빙을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이때 후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후발급 규정은 거래처별 1여걸 거래의 합계, 1여걸 이내의 임의기간 동안의 거래 합계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하여 그 공급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 경우 적법한 발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선발급 특례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애널릴을 공급 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로 기재하는 것과는 달리 후발급 특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애널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급 시기는 그대로 두되 증빙을 실제로 발급한 날짜만 미룰 수 있는 것이죠.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탁매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위탁매매 거래에서 매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위탁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수탁자이고 이때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 등록번호와 이름은 위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만을 하고 위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요. 만약 위탁매매 거래에서 위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수탁자에서 매입자로 한 번씩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각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인데요. 주요 사항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사후적으로 수정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공급가액 100원에 판매된 거래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인 8월 1일에 30원이 환입된 경우를 말하죠. 즉 과거의 공급가액 중 30원은 실제로 과다하게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의 변동이 확인된 8월 1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8월 1일입니다. 기존 거래를 수정했음에도 당초 거래일 5월 20일을 작성 애널릴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작성일자는 비고란 등에 별도로 부기하면 됩니다. 다음은 내국신용장의 사후 개설인데요.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재화 100원을 공급했고 공급할 당시에는 내국신용장이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하는 당시에는 영세율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 일반 과세로 모아 10% 세율로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10% 세율로 발급했을 것이죠. 다만 영세율 편에서 보셨듯이 내국신용장은 거래 당시 개설되어 있지 않아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까지만 개설된다면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만약 이 거래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었다면 이 거래는 영세율이 맞고 기존에 10% 세율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는데요. 우선 기존 10% 세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와 다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2건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내국신용장 개설된 날짜가 아니라 당초 거래가 발생한 거래일자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는 비고란에 부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입니다. 먼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은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기 전까지입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성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다만 착오가 아닌 경우는 다른데요. 이때는 세무조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규정에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해당 거래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다음 날부터 1년 이내까지입니다. 착오 외의 다른 사유로 잘못된 세무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착오일 때보다 더 엄격한 기한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동안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들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사업자가 자신이 물건을 팔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들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그리고 자신이 물건을 사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들에 대하여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과세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면세사업자 또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지만 자신이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은 거래들을 세무서에게 알려야 하는 일종의 협력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나머지 약식 증빙을 모두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제와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증빙 발급 업무를 간소화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를 보실 것이고, 우선 일반 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업종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은 주로 소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소매업, 음식 숙박업, 미용, 욕탕,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간편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간이과세자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일반 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업종을 그대로 적용하며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두 번째는 해당 간이과세자가 신규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예외가 세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1. 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자에게 매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한다면 이때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2.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 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위 업종이 아니더라도 영수증 발급 대상 일반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인데요. 다음의 거래들은 세금계산서 및 증빙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래입니다. 해당 규정들은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래들과 그 특성상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거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요 사항 5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택시, 노점, 무인 판매기. 둘째, 소매업, 미용, 욕탕 등. 여기서 소매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나 그 발급 의무마저 면제가 되고 있지만 만약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셋째, 자기생산 취득재와 공급 위제입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타 사업장 반출 공급 위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넷째,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가 아닌 일반 임대료 수입이나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섯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원료의 반출, 내국 시용장 거래,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는 자신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해당 거래 공급 대가는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매입자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매입자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의 방식이 아닌 전자의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 그리고 국세청 등에게 전송하는 것인데요.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활용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문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세무서가 파악하는 시점은 적어도 이익이 확정 신고가 발생하는 1월 말 정도가 됩니다. 즉 작년도 기준에 대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직전 연도 기준금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발급하게 되면 과세관청에 자신의 발급 사실을 데이터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라고 부르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만 적법한 전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전송했다면 세금계산서의 5년간 보존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이미 과세관청에 단기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을 신고한 셈이 되므로 종이로 기재해야 하는 매출 및 매입차별 세금계산서계표 제출 의무가 생략됩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봐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